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김인호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코너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에 이어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이 기업의 문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보는 것을 종합적으로 쭉 생각하면서 차례차례로 말씀을 드려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경제를 기업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죠. 이거 아주 중요한 관계죠.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 혹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경제 시스템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서부터는 또 여러 가지가 파생되죠. 가령 규제의 문제, 세제의 문제, 노사관계 등등도 다 여기서 파생돼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경쟁 정책, 공정거래 정책의 영역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 기업과 소비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 정책의 영역입니다. 소비자 문제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업 내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내에 있어서 경영주 또는 소유주와 노동자, 근로자, 노조와의 관계, 노사관계죠. 한국의 기업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경제 문제 전부를 기업을 중심에 놓고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런 시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개괄적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문제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큰 법안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금요일 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된 것을 보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기업의 문제에 전반적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만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만약 이 채널을 좀 더 일찍 개설했더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어서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대통령이 제가해서 공포하면 법이 확정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이 법은 앞으로 정부가 바뀌거나 집권당이 바뀌면은 반드시 폐지 내지는 근본적 개선을 해야 될 법안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생사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법이다 하는 점에서 이 법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요.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지금 아사 직전까지 가 있는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급에 또 안겼습니다. 물론 이 법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이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단체들, 상공회의소 혹은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경영자 총연합회 다 7대 경제단체가 모여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고를 요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의 그 문제점에 대한 호소만 들어준 채 대체로 큰 골격을 유지한 채
그냥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는데 이 법에 대해서 기업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고, 또 그런 거 하면 노조 측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강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또 불만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 즉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하게 대립을 보인 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에요. 안전사고가 나면 법인의 최고 책임자, 사실상 소유주, 대주주, 즉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과도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이단 말이죠. 즉 기업가와 기업 경영자를 동시에 처하는 쌍벌죄, 또 사망자가 나오면은 사업의 주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세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례가 없는 법이에요. 제가 이 법을 놓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차에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이 참 이 법 통과 직전부터 피눈물 나는 호소, 이번에 40년간 사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법이 되면 기업할 사람 없다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에도 또 있지만 기업을 중소기업, 특히 중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참 눈물 나는 호소를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장부터 전 국회의원한테 다 뿌려고 의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압니다. 매우 훌륭한 기업인이고, 제가 무역협회 회장할 때는 회장단 30여 명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부회장들로 구성되는 비상임 부회장의 한 분으로서 3년, 또 그 이전부터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존경할 만한 기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다 이런 분만 있다면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개인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호소의 경청을 저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법 만들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다. 법을 만들되 이 법이 의도하는 확실하게 예방이 되고, 또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왕 사고가 났으면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처벌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들어서 제안하는데, 이것은 오랜 기업 경영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발주 시에 안전관리 비용은 별도 계정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거하고 섞어 쓰지 못하도록 오직 안전비용으로만 쓰게 하죠. 안전시공 면허제도를 도입하자. 산재보험을 개선해가지고 자동차 보험에 준해서 산재보험을 현실화하고, 단순 책임보험의 범위를 넘어서 대물 대인 배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작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합리적인 제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안이 하나도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버렸다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문제점을 정리해 봅니다. 안전 문제의 본질을 전혀 생각지 아니한 법이다. 사후 규제 처벌에 그냥 집중된 그런 한계를 가진 법칙이다. 더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도입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형법 체계,
처벌할 때는 고의가 있을 때 처벌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고의란 건 그 내용을 잘 알고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을 알고도 그걸 원해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이걸 처벌하는 거예요. 잘 몰랐다. 정말 잘 몰랐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 사실 과실범 원래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 조문 하나하나에 과실범은 처벌한다. 과실범도 처벌한다 하는 규정이 있는, 예를 들어서 살인죄 같은 거, 과실치사죄 같은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죄를 제외하고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아요. 즉 고의범 처벌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결과만 사고가 나면 처벌한다. 무과실 책임 원칙이다. 이거는 이 법이 형사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형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법의 개원칙을 벗어나서 만드는 것은 법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거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형법 체계의 큰 대종을 이루는 기본 원칙하고 벗어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안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제도예요. 두 번째는 안전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에 관한 설비, 장비 등등 예산, 돈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 안전에 돈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기업의 안전에 관한 비용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 물건을 사는 사람, 수요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문제가 안전인데, 제가 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안전 문제를 깊이 다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제가 소비자 보호원장을 할 때 제조물 책임법, 책임제도, 영어로 Product Liability, PL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제조물 책임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된다는 걸 강력히 주장하고, 이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사전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제하지 말고 이걸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업자들이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자 말이야. 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을 통해서 충분한 보상이 가도록 만들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고의 책임을 혹은 증명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내가 이 제품에 문제가 있어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건을 만든 사람이 나는 이렇게 조치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다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 소위 거정 책임, 증거 책임을 갖다가 기업자에게 지게 하자.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하자. 그리고 기업주들은 안전을 위한 보험을 들도록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충분한 보상이 가도록 하게 하자. 이게 제가 생각했던 내용인데, 지금 제조물 책임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에 가까운 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법을 들고 일본을 가서 이야기했더니 일본 사람들도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동의할 정도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한 적이 있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철도청장을 했어요. 철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전 문제입니다. 그때는 철도 사고가 빈번하게 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철도 안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할 자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후 규제 처벌보다 사전의 안전 제도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다 역점을 두자. 두 번째로 행정적 규제나 형사적 처벌보다 시장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 즉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내자. 세 번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제조물 책임 제도의 예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참고하자. 네 번째, 기타 이런 대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기업의 예컨대 CEO 최고 경영 책임자, CFO 최고 파이낸셜 오피스 최고 재무 책임자 이런 것이 있듯이 CSO Chief Security Office 최고 안전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자. 아까 정석현 회장이 이야기한 것 같이 산업안전책임보험 제도를 발전시키자. 이것은 정석현 회장이 말한 안전관리 비용을 별도 계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개정되어 있는 비용은 딴 걸로 쓰지 못하게 하자. 등등 아이디어와 일맥상통하는 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는 노동계에 나가도 정말 진지하게 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거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 이거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일 일이 절대로 아니다. 기울어진 지금 노동시장. 이 지금 누가 봐도 노조 혹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이 시장이 만약에 더 기울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뻔하잖아요. 같이 쓰러집니다. 같이 쓰러져요. 이게 조금 기울어진 거는 모르지만도 평평한 게 제일 좋은 거고 노동편에 조금 기울어져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많이 기울어지면 그때는 같이 쓰러집니다. 공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동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가 설 땅이 있나요? 우리 국회 정치권 정부에 대해서 저는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이 중대한 법을 그렇게 기업계가 반대하고 호소하고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야 될 만큼 이렇게 하루 이틀 다퉈야 되는 법이냐. 누가 그런 권능을 갖다가 우리 정치권에 줬느냐. 국회에다 줬느냐. 정부에 줬느냐. 도대체 정부에 있는 사람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저는 정말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참 안일 말씀으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커미티를 노동계, 기업, 학자, 경험자 모아가지고 당신이 한번 위원장이 돼서 1년 내내 토론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싸우고 박터지게 싸우면서 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오라 하는 그런 미션을 만약에 준다면 제가 위원장을 맡을 용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을 앞으로 결코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가 이 법 이후에 훨씬 더 추락하는 걸 경험할 텐데 그때 가서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일단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김인호였습니다.